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핏물을 12시간씩 2번, 총 24시간 동안 핏물만. 와. 이거 밥을 어떻게 말아야 되나? 양이 너무 많은데. 와, 진짜 많네요, 양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배부르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국밥 포지션 중에서는 제일 만족하실 수 있는 식당으로 기억되자 순대나 이런 구성물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아, 이거 무료예요? 네, 공깃밥 돈 받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순대 같은 경우도 적게 좀 남기고 손님들 만족도를 높여서 손님들이 알아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손님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어가 되겠습니까? 들어오십니다. 아, 네네. 이거 신발 신으시죠? 아, 여기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올해 34입니다. 마른 어른 32. 너무 쌩얼이라서 씻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몸이 밥도 찍기로 해가지고 몸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샤워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일 하시길래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식업 대표하고 있어요. 불이 점점 꺼져가지고 매장은 몇 개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고깃집 27개, 국밥은 32개, 개인 카페 2개 운영하고 있어요. 불도 진짜 어두운 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차피 준비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약간 영앤 리치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옷 중에 반 틈은 못 입는 옷입니다.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원래 운동을 좀 하셨나요? 근데 원래 저는 운동 여러 가지 다 좋아해가지고 주짓수도 하고 MMA도 하고 헬스, 수영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혹시 뭐 운동 쪽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학교는 의외라고 하는데 경희대학교 공과대학교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육수 공장에서 생산 라인 한번 돌아보고요. 본점 잠시 가서 좀 도와주고 동대구역 직영점에 신메뉴 테이스팅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요즘은 사업을 국밥 쪽으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최근에 손님들이 반응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국밥에 조금 더 힘을 싣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저요? 네. 지금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차예요? 네. 국밥집은 31개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32개까지 계약됐고요. 대구에 제일 많이 있고 경주, 대전, 천안, 수원, 강원도 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출점지가 별로 남지가 않아 가지고 아마 올해 안에 마감할 것 같습니다. 가맹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희랑 파트너식으로 해서 오래오래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입지 분석할 때도 가능한 자리가 있다고 해도 저희랑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개수 채우기로 이제 오픈했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저희한테 또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공부도 잘하셨고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 나오시고 자영업, 요식업 이건 네.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학업을 열심히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성적이 B-가 나온 거예요. 이걸로는 밥 못 먹고 살겠다. 근데 마침 제 친구가 수학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시급이 6,000원대였는데 8,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하게 되면 정식으로 월급제로 간다고 했었고. 전환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타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한 3학년 초까지 스타 강사를 꿈꾸다가 제가 양질의 강의를 하려고 하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이 학업을 놓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격 자체도 원래 좀 활발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책과 펜을 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치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요식업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용돈도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네요. 예, 하고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여러 개 정리하시고 하나를 더 준비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자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될 때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때는 공사도 아끼려고 직접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아침 7시에 나가서 현장 RC들이랑 믹스커피 한 잔 때리고 그리고 7시 반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요. 저는 뭐 어차피 기술이 없으니까 힘쓰는 일을 주로 했었었고 그거를 오후 5시까지 하고 그때 제가 25, 6 정도 됐으니까 좀 꾸미고 싶고 막 그럴 나이인데 꾸미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개판이 됐으니까 버스를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한테도 민폐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제 타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이제 카드 체크 하시다가 모빌리티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역이냐 저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갑자기 너무 이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젊은 애가 택시를 타고 다니냐는 식으로 뭐라 하셨어요. 실제로 그때는 가게가 좀 기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네네. 그때 아버지 하나 남아있던 가게가 이제 펍이었어서 거의 새벽 한 2시, 3시까지 영업하는 데라 대중교통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때는 택시 안 탔네요. 할증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맞아줬거든. 그래도 예전에 택시비 아까워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이 참 뿌듯하게 바라보시겠네요. 어머니 아버지도 자영업이 힘들다는 걸 아시니까 자식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회사 다니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셨는데 처음엔 반대를 하셨구나. 자영업 하시는 거를. 네, 부모님이 이제 꼭 졸업은 하라 하셔가지고 학교는 졸업만 할 정도로 맞춰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소울푸드죠. 삼겹살하고 이제 김치하고 같이 볶아서 내는 돼지 김치구이 집을 해야 되겠다. 1차로 뭐 술도 되고 밥도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메뉴에만 집중해서 대구를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좀 모았지만 부모님께 이제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PPT를 만들었어요. 사업계획서처럼 고퀄리티는 아닌데 제 진정성이 들어간 이런 아이템으로 내가 장사를 시작할 거다. 투자하실래요? 최소 자본으로 좀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28살 때 딱 시작을 하게 됐죠. 투자금 회수는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아니 맞아 죽지 않을까. 작은 매장에서 그래도 5천만원, 6천만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잘 운영을 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그만하고 싶다 하셨어가지고 그 매장을 제 입맛대로 이제 좀 바꿔보고 싶다 해서 창업한 게 소뚜껑 한돈 브랜드 20년도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아, 그때 그럼 고깃집을 차리신 네, 거네요. 고깃집을 처음 창업을 했는데 한 20일 영업했나? 바로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되게 잘 됐거든요. 좀만 버티면 결과가 나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20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네, 난 이거 풀리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좀만 참자.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위기의식도 있고 세컨드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개인 식사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네. 해보자.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압도적인 가성비나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있는 손님들이 이탈할 수 없게끔 그런 요소가 있는 국밥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 여름에 다 완성이 됐는데 1호점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 그 기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물색하는 기간이. 근데 마침 대구에 미성당이라고 분식집인데 되게 63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매장이 대구의 터줏대감처럼 있었었는데 네. 노부부 사장님께서 가게를 이제 그만하셔야겠다고 거의 평생 하셨던 가게고 그 다음 후임자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브랜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르신께서 해오신 거에 대해서 누 안 끼치면서 사업을 하겠다. 면접 아닌 면접을 봤죠. 근데 어르신께서도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산더미 미성돼지국밥으로 이름도 확정 지었고 1호점을 하게 된 거죠. 작년에 오픈하셨는데 매장이 한 32개까지 늘어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문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신 있을 때 연락을 드리겠다. 몇 달은 고사하다가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죠. 반갑습니다. 옷 좀 갈아입을까요? 지금 항상 유니폼을 차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빨았는 거예요. 아, 빤 거예요? 네, 건조기 돌려서 그런 거예요. 가시죠.
뒤에 제가 해드릴까요? 네. 아, 이게 끓이는 솥이에요? 네. 여분까지 해가지고 5대 운영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끓이는 거예요? 네. 뼈가 다 들어가고 물을 받아서 계속 우려내고. 이제 뼈를 실으러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크레인으로 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서 핏물을 12시간씩 2번, 총 24시간 동안 핏물만. 와. 원래는 이 과정을 다 매장에서 하셨다는 거네요. 네, 매장에서 이제 50리터 솥에서 뼈랑 물이랑 담아서 직접 끓여가면서 1억 7천까지 팔아보니까 점주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매장에서 직접 구현했던 맛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여기 냉동실이네요? 네. 아, 여기 다 이제 육수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출고될 물량들이고 급냉 과정 거쳐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개봉박도 하고 있는 이제 신메뉴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신메뉴에 들어갈 뭐 곱창이라든지 말을 해버렸네. 네, 그 메뉴들에 대한 생산 공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점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깃집 오픈하셨던 거 그것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고 돼지국밥집도 하고 계시고 총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다 하셨죠? 다 합치면은 61개 정도.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직영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70,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네요, 기업. 저희 브랜드 다 합산하면 연에 3,4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것 같아요. 국밥집은 1년 기준으로 70억 정도 했던 것 같고 매출이 그 정도 나오면 가져가시는 돈이 꽤 되겠네요. 회사는 많이 돈을 벌어가는데 저 월급쟁이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한 달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거는 큰 거 한두 장 정도 될 것 같은데 큰 거 한두 장이면 1,000, 2천만 원? 조금 더 큰. 아, 이렇게 대표님이 성장할 줄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노력에 좀 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이 1시간을 하더라도 우리 뭐 학교 늦었을 때 겁나 뛰어 뭐 그거 딴 거 안 보이잖아요. 그쵸. 막 전력 질주하고 그 하나 목표로 딱 달려가는 그거잖아요. 네. 몰입하고 노력의 농도가 좀 높아져야지만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 정도의 짙은 농도로 뭔가를 열심히 해봤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매장 오픈했을 때 가게 오픈을 며칠 안 놔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불안해서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와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메뉴는 뭐 어떤 가격으로 할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가게 오픈 전전날에 차 사고를 2번 냈어요. 딴 생각하다가 차를 살짝 박은 거예요. 사고 2. 그때 연락처가 계속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영업사원이셨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또 일을 보고 저녁에 또 한 번 또 박은 거예요. 하루에 접촉사고를 2번이나. 접촉사고를 2번 냈어요. 그때는 그냥 가게 오픈 그 생각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오픈에 진짜 미쳐 있다 보니까 그때가 좀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에요? 네. 경찰분들도 지금 식사하러 오신 겁니다. 아.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11시 오픈이라서 저희가 이제 어서오세요, 미상입니다. 여기가 본점이에요? 여기는 몇 평이에요? 여기는 21평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월 매출이 한 1억 7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네, 나왔고요. 침대나 이런 구성물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아, 이거 무료예요? 네. 무침회 같은 것도 우렁이 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뭐 오징어가 들어갈 때도 있고 네. 우렁이가 들어갈 때도 있고 저희 이분이 원래 미성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운영하셨던 사장님. 우리가 처음에 매장 처음에 설계할 때 푸짐하게 드리는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모이는 대로 공깃밥, 순대, 내장, 무침에 이런 게 다 이제 무한 리필로 제공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국밥이 지금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배부르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고물가인 거는 어차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똑같은 화폐 가치로 쳤을 때 국밥 포지션 중에서는 제일 만족하실 수 있는 식당으로 기억되자라는 게 저희 지금 이거 나오는 건 뭐예요? 애호박 국밥이라고 네. 광주에서 유명한 국밥인데 국밥집이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순대국밥, 뭐 고기국밥, 내장국밥만 있는 게 아니라 최신 유행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모티브로 저희만의 해석을 덧대서 그래서 저희 고객층들 보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점심 상권이다 보니까 전화로 몇 시까지 오시겠다는 예약 손님들이 좀 있거든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점심 시간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서 세팅 오시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돼지국밥이에요? 네, 저희 특제 다대기라 가지고 맛이 조금 배가 돼요. 지금 현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직영점 중에 이제 동대구역점이 있거든요. 오늘 신메뉴 테이스팅이 그쪽에 잡혀 있어가지고 보통 하얀 국밥들이 많다 보니까 얼큰한 국밥 포지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 해장 겸 한 잔이 바로 생각나실 수 있는 뭐 지금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뭐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입이 싸가지고 매장이 편안한 분위기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외식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들 국밥집 생각을 하면은 갖다 드세요 아니면 딱 들어갔을 때 이모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한숨 자도 막 신문 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기왕이면 국밥을 먹더라도 직원들이 좀 생생한 분위기에서 손님들 뭐 좀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대접받는 느낌 그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대접받는 서비스 퀄리티 요게 조금 강조돼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게 굳이 돼지국밥 메뉴에만 이제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자영업에 네, 이제 맞아요. 해당이 되겠네요. 뭐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다면은 롱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뭐 아무리 막 퍼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어 또 그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점주님들이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긴장감 늦추고 현장과 점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은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정말 갖췄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빠지는 순간 문제가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그게 저는 손님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닌가. 여기가 이제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어요. 직영점 중에 제일 큰 데야. 100평대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월에 한 8천에서 1억 사이 정도. 창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몇 평대로 이렇게 창업을 주로 많이 하세요? 보통 20에서 40평 사이로 하고 있어요. 30평 기준으로 직기 비품하고 합치면 8천에서 1억 사이 정도. 그럼 마진율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돼요?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 점주님들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면은 식자재 코스트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인건비 차지도 좀 줄어들고. 오, 아까 그 순대네요? 네. 펜백으로 이렇게 해서 쪄서 나오고. 아, 이 편백나무예요? 네. 공깃밥도 신동진 쌀 쓰고 있거든요. 쌀알이 좀 크고 국밥이랑 케미가 잘 맞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순대 이렇게 막 퍼주면 남는 게 있나요? 사실 공깃밥도 요즘 1,000원에서 뭐 2,000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국밥 먹을 때 보통 한 3그릇씩 먹거든요. 네? 세 그릇이요? 공깃밥 돈 받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말자. 순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게 좀 남기고 손님들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문과 지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이 알아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지금 저희는 전략이 아닌 전략을 하고 있어요. 손님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따 점심 장사 하려면 고기를 세절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기를 여기 넣기 좋게 손질한 다음에 기계로 이렇게 넣으면은 오. 보세요, 미성입니다. 아, 되게 편하네요. 점주님들 만족도도 낮고요. 고기도 이렇게 직접 삶으시고. 아, 소뚜껑이 위에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고기를 직접 삶는 곳이네요. 삶고 육수도 저희가 한번 끓이고. 직원들은 되게 수고스럽고 본사로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손님들에게 피드됩니다. 대구 분들은 순대는 뭐 찍어 드세요? 순대는 쌈장이죠. 전라도에서는 초장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장 베이스라서 아, 이게요? 이게 무침이랑 같이 드시면 찍어서 대표님 이번에 그 신메뉴 나온 건데 테이스팅 한번 이거 와. 이거 밥을 어떻게 말아야 되나? 양이 너무 많아. 파산한 거 아니야? 아, 이게 이제 신메뉴예요? 네, 곱창이랑 순대 위주로 했고 안에는 내장도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고소하고 딱히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곱창을 추천해보자. 그럼 이거는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드세요? 아무래도 원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15,000원. 아, 이거 15,000원도 싼 거 같은데. 양이 진짜 상당해가지고 저희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았거든요. 술이 좀 땡기는 메뉴다 보니까 단품으로도 팔지만 술과 세트 메뉴 판매하고 곱창이 계속 나오고. 저희 시그니처 국밥도 하나 좀 아, 네, 감사합니다. 산더미 특히 돼지국밥.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요건 10,000원. 10,000원? 와, 진짜 많네요, 양이. 감칠맛이 확 올라오네요. 고소하네요. 보시면 당면도 들어가 있고 그냥 한 그릇 드시면은 웬만한 대식가분도 매차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 일상이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채널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창업을 하시려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건데,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좀 철학을 가지고 장사해보니까 좀 잘 네. 되더라,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업은 잘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공통되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자기 객관화가 일단 돼야 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팔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결과값만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본질적이지 않고 이제 다른 요소들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100을 10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앞으로 제가 초심 잃지 않고 28살 때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나 그 열정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휴먼스토리 화이팅!